도쿄 최고 금싸라기 땅 긴자는 17세기 에도 시대 은행이 집결된 곳이었죠. 긴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은이나 화폐를 뜻하는 은자와 자리 좌자가 합쳐져 명명된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곳은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했고 그 명성을 이어받아 지금도 전 세계 네로라 하는 명품 숍들이 즐비하죠. 건물 하나당 명품 브랜드가 하나씩 차지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라 불리는 뉴욕 맨해튼의 5번가를 방불케 하는데요. 그 세련된 건물 사이에서 매우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습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긴자에서 무려 블록 2개를 통째로 차지하는 거대한 쇼핑몰. 바로 긴자식스입니다. 블록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지만 매장마다 다양한 파사드로 꾸며져 있어 마치 상점 여러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느낌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백화점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가 뻥 뚫린 공간에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상업 공간이자 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죠. 이토록 화려한 긴자식스 6층에 서점계의 혁신을 일으킨 츠타야 서점이 있는데요. 서점이긴 하지만 책부터 음반, 예술품, 생활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마치 편집숍 같은 느낌이 들죠. 일개의 동네 서점이었던 츠타야가 긴자식스 같은 초호화 백화점의 한층 전체를 차지하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란 키워드를 일찌감치 캐치한 창립자 마스다 모네아키의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패션 회사에 근무했던 마스다 모네아키는 자연스레 패션이란 화두에 집중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책과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스타일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음악에 공감하며 책을 통해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 각각에 담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무네아키는 1983년 오사카 히라카타시에 책과 음반, DVD를 대여하고 판매하는 츠타야 서점을 오픈했는데요. 츠타야는 그의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가게 이름으로 담쟁이가 있는 집이란 뜻이죠. 그 네이밍부터 유서 깊은 사연을 머금은 만큼 마스다 회장의 철학도 남다른데요. 그가 츠타야 서점을 설립했던 당시 1980년대 일본 경제는 고도의 성장기를 이루며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책을 사려면 서점에, 비디오를 빌리려면 비디오 대여점으로 가야 했던 시대, 세 가지를 원스톱으로 구할 수 있었던 츠타야 서점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후 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하자 마스다 모네아키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란 모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기획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물건 구매 양상을 시대별로 나누어 물건이 부족한 시기에는 물건과 장소가 중요하지만 물건이 넘쳐나는 서드 스테이지에서는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그 기획력을 바탕으로 1999년 도쿄에서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시부야 츠타야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이곳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츠타야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이유로 조금은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츠타야 서점의 초창기 기획력과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이곳 2층에 있는 스타벅스는 스크램블 교차로가 한눈에 보이는 창가 자리로 유명해 휴일이든 평일이든 늘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츠타야가 카페와의 콜라보를 처음으로 시도한 곳은 2003년에 오픈한 로폰기 츠타야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했던 로폰기 지역은
일찍부터 유흥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그 활기찬 거리에 스타벅스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미해 서점에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북카페 문화를 정착시켰죠. 이 무렵 온라인 시장이 서서히 세상을 잠식하고 서점 사업이 하향도를 달리자 마스다 무네아키는 오프라인 서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T포인트 카드를 도입했는데요. 포인트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이용객이 늘어나자 그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라이프스타일 DB를 구축했고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DVD 렌털 사업이 사양화되는 것을 캐치한 무네아키는 서점 중심으로 기획을 재편하게 되는데요. 그 산물이 바로 2011년 도쿄에 선보인 다이카냐마 T사이트입니다. 1983년 창립 이래 30여 년간 축적된 츠타야의 내공을 모두 쏟아부은 이곳은 서점과 카페는 물론 레스토랑과 멋진 산책로까지 있는 원스톱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이 거대한 츠타야 제국을 세우기 위해 무네아키는 다이카냐마 지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하나 관찰했다고 하죠. 그는 책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책이 아닌 판매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소설, 에세이 등 기존에 흔히 했던 분류가 아닌 여행,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구매자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상품을 재배치했으며 전문 분야는 북 컨시어즈를 두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죠. 그 후 가전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건 츠타야 가든을 론칭했고 뒤이어 중국, 대만 등 해외에도 지점을 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점의 미래라 추앙받는 츠타야라도 모든 브랜드가 성공한 건 아닌데요. 2017년 코워킹과 코리빙 모델을 결합한 츠타야 북 아파트먼트를 론칭했지만 불과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그 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거점으로 리뉴얼한다는 글만 남긴 채 이후 소식은 오리무중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매장을 열기 위해 수천 번씩 현장을 오가며 사람들을 관찰했던 마스다 무네아키의 연구정신만큼은 충분히 본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포르투갈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시처럼 상대에게 오롯이 관심을 기울여야 비로소 그들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법이죠. 아무리 개성 강한 상점이라도 주인의 생각이 너무 강조되면 오히려 상대의 취향이 무시되고 구매 범위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모든 제안의 답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객의 영혼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고민했던 마스다 무네아키처럼 말이죠. 이상 츠타야 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